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이게 토요일 아침인데 새벽부터 비가 왔는지 지금도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가 지나고 나면 저도 이제 이 공방 뒤에 있는 텃밭을 갈아엎어서 올해 농사를 시작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일이 바빠지기 전에 또는 일이 몰리기 전에 짬짬이 해두지 않으면 적절할 때 그 심어야 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안 되니까 바짝 요즘에 이제 머릿속에 그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0대 청년을 가르치면서 20대 청년들, 즉 20대 목수들이 저를 볼 때 궁금한 것들, 우리 선생님은 어떤 현장에서 일할 때 어떤 목수들을 좋게 보고 어떤 목수들을 좀 좋지 않게 보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저 윤목수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목수 5가지 중에 첫 번째, 일단 시간관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부지런한 사람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일단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현장에 8시에 일을 시작하면 빨리 나오는 사람들은 7시 20분, 좀 늦은 사람들은 한 40분 정도에 나와서 작업 준비를 마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침 식사를 못하고 출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이제 요깃거리를 이제 하고 그날 오전 또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작업량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다음에 누구라도 너나 할 거 없이 누가 먼저 가서 컴퓨터 켜버리면 대부분 50대 아니 50분대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20, 30대 젊은 친구들, 요즘에 누가 그렇게 일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혹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면 저희 팀에 들어올 필요 없고 저희와 같이 일할 필요 없고 제가 벌어서 나누는 돈을 가져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좋게 보는 사람들은 좀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각자의 역할에서 제 몫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설사 좀 늦게 목수일을 시작해서 목수들이 그 뼛속에, 그러니까 DNA에 가져야 되는 원천 기술은 좀 부족하더라도 역할 분담을 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현장 단도리를 잘한다든지 정돈도 물론 당연한 거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 뭐 커피라든지 식사라든지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챙기고 그렇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팀에 한 명 정도 끼어 있다고 해서 그 팀의 그 작업 속도가 저하되거나 작업량이 줄거나 그 팀의 사기가 떨어지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각자의 그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각자의 역할에 제 몫을 다 하는 사람들, 뭐 부족해도 나름대로 그게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머리를 좀 써가면서 일하는 사람들. 이 목수들은 그 동시에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판단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 머리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들이 현장에 좀 이렇게 많이 내려져 있는데 머리 안 쓰고 그렇게 일을 하면 평생 하기에 지겹죠. 머리를 쓰고 일을 해야 일도 잘 되고 재밌고 실증 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 없이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은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몸으로만 일하는 사람들이 몸만 쓰면 그 머리는 도태 뭐 이렇게 퇴보하겠죠. 그래서 그 각자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머리를 쓰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제 좋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동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선후배, 뭐 위아래 다 포함돼서 나름의 동료 의식 또는 동업자 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고 동참하고 그리고 서로가 같은 의식을 갖고 그 뭉치는 것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그리고 그 팔이 안으로 굽는 이유 외에도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안전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저희 현장에 오시면 그 아주 그 두꺼운 뭐 방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기본적으로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항상 이 안전화 위에는 각반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죠? 복장은 다 자율화가 돼서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일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갖추고 이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질감을 서로 갖고 이 서로가 좀 애정을 갖는 그런 의식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아주 많이 좋아하죠. 그리고 끝으로 저희 윤목수가 현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좋게 보는 사람, 그 순위 5번째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우선순위는 없는 것이에요. 그 5번째, 목표를 가진 사람들.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뚝 떨어져 있는 그 현장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를 믿고 일을 맡긴 사람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한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목적의식 없이 일하는 것보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일하면, 그게 나는 비록 이곳에 하루 일당을 받고 일용직으로 나온 것이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 또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불만을 갖지 마라. 물론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았는데 밀려서 인생이 안 풀려서 와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래도 할 때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을 이끌어주는, 본인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현장에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오야지나 이런 사람들 기망하지 말고, 당신들을 믿고 일을 준 사람들 흔히 갑이죠. 갑이라 그러지. 그럼 우리가 을인가? 글쎄, 남들이 볼 땐 나를 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왜 나는 살면서 내가 을이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해봤을까? 어쨌든 절대 갑을 물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마라. 물어도 오야지가 물고 너희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물어야지. 일개 일용직 따위가 그런 사람들 막 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현장에 돌아가지라 일이 안 된다고. 나중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유도 없어. 그냥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수틀리면 그러는 건데, 현장은 그렇게 일하면 안 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제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막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목표의식 갖고 일하는 사람들을 대단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영상 이어가면서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좋지 않게 보는 사람 5가지 중에 첫 번째, 시간관념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8시에 작업한다 그러니까 8시에 나와서 그냥 못주머니 차고 우르륵 일하다가 시간 땡 하면 가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건축주, 그 다음에 인테리어업자, 건축업자, 프리랜서 또는 그 현장에 여러 사람을 이끄는 오야지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 자기 역할 다 합니까? 그러면 시간은 잘 지켜요. 그런 사람들이 늦게 오고 일찍 가는 거는 권리처럼 돼 있는 사회 아닙니까? 11시 한 10분, 20분 되면 다 점심 먹으러 가서 아무도 없고, 오후 4시 반, 4시에 40분 되면 아무도 없어. 현장에 다 가고 없어. 그거를 누가 여러분한테 권리로 부여하고 그걸 허용했습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글쎄, 근데 저도 넘어갈 때가 있긴 한데, 근데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시간관념을 지켜야 전문가지. 그냥 뭐 아무도 없다고 그냥 다 문 닫아버리고 가면 그게 되는 거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일하거나 상가를 일할 때는 그렇게 시간적 구애를 받지 않는데, 아파트나 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소리 내면 안 되는 데들, 8시 한 40분에 소리 내면 민원 들어오는 데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9시에 일을 시작하고 5시에, 그러니까 9시부터 5시까지만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나머지 시간에는 소리 안 나는 것만 하거나 작업을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나 이런 현장,
그런 현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서울 시내를 관통하게 되면 길이 밀리니까 출근 시간에 시간을 다 길에서 보내느니 6시 반에서 7시 전에 출근을 해요. 그래서 아침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모든 오야지한테 그런 거를 요구하지 마시고, 저는 모든 팀원들한테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아침 먹지 말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아침을 먹어요. 가까운 곳에서 편의점 음식을 먹든 도시락을 싸가든 어디 가서 뭘 배달을 시키든 뭘 하든 어쨌든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그래도 8시가 안 돼. 아침 먹고 차 한 잔 마셔도 8시가 안 돼요. 그러면 호내를 짜거나 다육를 자르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손톱으로 다 자릅니다. 웃기죠? 손톱으로 짜면은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정교하지 않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소리를 안 내고 할 수 있는 작업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다 측정을 다 해놓는다든지 먹을 놓는다든지 이런 소리가 나지 않는 작업을 다 해요. 그리고 아침부터 일을 시작해서 12시가 되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을 간단하게 먹습니다. 나가지 않고, 나가더라도 이렇게 먼 곳을 가지 않아요. 그 아파트 상가 안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비싼 거 전골 이런 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먹을 수 있는 거를 먹고 바로 일을 시작해요. 바로 점심 시간이 20분, 25분을 넘기진 않아요.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생리가 다른 게 중간에 쉬는 시간도 거의 없고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정도 쉬고 나머지는 전부 작업에 매진해요. 그래서 4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쯤 되면 우당탕탕 작업 끝내고 우당탕탕 정리하고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7시만 넘어야 해가 지는데 4시 40분, 50분에 나와버리면 훤해요. 이건 뭐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관념에 대해서 같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같이 묶여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자꾸 제가 솎아내는 이유가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면 젊은 친구들한테 이게 본보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나가서 오해하지 않은 친구들 내가 일 없다 그러면 필요해서 불러 써도 여기 와서는 니네 팀에 가서 하는 오야지 행세를 하지 말라 그래. 어? 여기서는 내 방식대로 하라고. 그래서 저는 시간관념 있는 목수들을 아주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자, 2번째, 사생활 엉망인 사람들. 돈 벌어갖고 매일 어디 이상한 무슨 노름판 이런 데 가는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은 이 뇌가 일하는 내내 노름판에 가 있어. 또는 알코올리즘 같은 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는 많지 않은데 독거노인처럼 집에 혼자 사는 사람들. 엉망이죠. 엉망이에요. 씻지도 않아 보면. 냄새나고 사람들 말이지. 그리고 일이 많아갖고 돈을 벌어도 집에 안 갖다 주고 막 엉뚱한 데 쓰고 이런 사람들. 그 집 집사람이 저를 보면은 좋게 보겠어? 맨날 가서 멋은 사는 줄 알지? 제가 노동 착취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대우 잘해주고 돈 제때 잘 주고 이런 사람인 줄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사생활도 어느 정도는 좀 좋아야 되겠다. 앞과 뒤가 다르고 막 이런 사람들. 나와서 일할 때 멀쩡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좋게 보겠어? 자, 3번째, 분위기 깨는 사람들.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발도 안 맞고 이 뇌구조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지고대로 또는 나름대로 우리들 일하는 작업 방식 안에서 해야 되는데 본인만 나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작업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유가 없어. 인류가 계속 반복해서 해온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안에 나름대로 절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냥 4차원이야 본인은 매일 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팀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깨져요. 5명, 10명 한 팀에 1명 정도 껴있는 건 내가 모르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죠. 그 부정의 병은 전염된다고. 그래서 솎아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실력이나 경험이 미천한데
그거에 대한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들. 본인들은 전혀 이제 그런 걸 모르면서도 본인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좀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수일은 20년을 했는데 처음부터 배우지 않고 혼자 했거나 또는 20년 동안 매일 그냥 분업화된 일만 한 거예요. 혼에 걸어주면 합판 붙이고 혼에 걸어주면 MDF 붙이고 혼에 걸어주면 석고보드 붙이고 그런 것만 해본 사람들. 창작이라는 걸 해본 사람들. 해본 적이 없고 공간 분리 같은 거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 그냥 붙잡으라 그러면 여기에 그냥 먹이랑 같이 튕기는 거지 먹줄이나 붙잡는 거지 왜 여기다가 먹을 놔야 되는지 한 번도 고민 안 해본 목수들. 다른 사람들 일하면서 일하는 걸 보고라도 조금씩 은연중에 배워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흡수가 안 되는 사람들. 깝깝하죠. 깝깝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20대 청년들 기준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도 일부 있는데 제가 그 20대 청년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그게 이 머릿속에 니들 뼛속 DNA 속에 박혀야 된다는 거야.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일할 수 있게. 운동 같은 거 정말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몸이 기억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실 겁니다. 몸이 기억해야 될 학문 중에 하나가 목수일이에요. 그래서 그 실력과 경험이 미천한데 그 주제 파악이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10명 팀 중에 6명, 7명 껴있으면 그 팀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 윤목수가 좋게 보지 않는 좋지 않게 보는 목수 마지막 5번째 위아래 없는 사람들. 전혀 우리 직업인들의 생리와 규범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데 나이로 찍어 누르거나 또는 그 위계질서 없이 그냥 선배들도 우습게 하는 사람들. 제가 며칠 전에 다른 지역의 목수일을 하는 거 오야지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여러 명의 이제 목수들을 길러서 오야지로 데뷔를 시키고 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본인들이 일이 바빠서 사람이 필요해도 놀고 있는 자기를 부르는 사람은 없다 그럽니다. 그 참 우리끼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웃기죠. 불편하죠. 선배가 불편하죠. 자신의 근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두렵겠죠. 그래도 자기를 그렇게 성장시켜준 사람들 절대 버리면 안 돼. 어떻게든 데리고 다녀야지. 네? 저 나이 7, 80대에서 저거 더 데리고 다니다가는 저 괜히 위에 올라갔다 떨어지기라도 하면 고래장치르겠다 라는 그런 공포감이 들 때까지라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숨기지 말고 그게 결국은 자신을 숨기는 거잖아요. 자신의 고객을 숨기는 거고 자신을 따르는 팀원들을 속이는 거고 본인이 믿는 종교가 있거나 믿는 신이 있으면 그 신조차도 속이는 행위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끼리 법을 강제하진 않지만 우리끼리 지켜야 되는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위아래도 있고 위계질서를 좀 갖고 서로 일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객지법 10년에 노가다법 20년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캬바레 가면 30년이라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렇게 저 윤목수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목수들 5가지, 좋지 않게 보는 목수들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젊은 친구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젊은 친구들의 유튜브 영상들을 최근에 좀 집중적으로 좀 보면서 판단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젊은 친구들이 일을 배워서 또 생활도 해야 되니 좀 의욕 있게 욕심 갖고 일을 좀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우리가 좀 인건비를 좀 다운시켜서라도 좀 일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좋죠. 일하고 싶어하고 뭐 운전면허를 따면은 당연히 차 몰고 싶고 여러 가지 잡기 뭐 스포츠 이런 걸 배우면 당연히 집에 있을 때 그 생각이 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낮은 임금으로 일하면 안 된다. 그거는 다른 직업인들한테도 잘 자칫하면 민폐가 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결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낳게 된다. 그래서 적당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건비는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을 가르치면 처음부터 목수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으로 시작하죠. 예전에는 최저임금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놓고 했는데 요즘 어쨌든 뭐 세상이 바뀌어서 돈을 줘야 하니까 최저임금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언제든지 이제 우리 팀들, 우리 공방을 가진 목수들의 좋은 점은 현장에서 일할 때 그렇게 바쁘고 시끄러운 와중이라 설명할 수 없는 거를 조리 있게 제가 설명을 하죠. 그 이유를 이 일반 학원이나 개인들한테 배우기 어려운 것들에 대한 조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원리를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일이 없거나 또는 저녁 시간에 공방에 와서 현장에서 해볼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현장 목수들이 몸에 갖지 못한 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기능이나 그 개념들을 익히게 되죠. 그리고 가구 소품이나 여러 가지를 가공을 하거나 제작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합리적인 경우에는 공방으로 와서 전적으로 공방에서 하든지 또는 쉬는 날 하든지 또는 퇴근 시간 이후에 현장 작업이 끝난 이후에 공방에 가져와서 하죠. 물론 이제 공방에서 하는 것도 누가 지켜서 보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투입된 인원 그리고 작업 시간을 다 집약을 해서 다 메모를 했다가 싹 다 첨부해서 받아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았다고 그 작업은 안 했으니 뭐 그거는 마치 그냥 우리가 의무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혹시 건축업자나 인테리어 업자 있으면 그날로 저한테 잘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싹 다 청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선례를 잘 남겨야 그래야 다음 세대 후배들도 좀 더 나은 환경에 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으면 도대체 몇 세? 40대 중반까지도 젊은 목수라고 우리가 하죠. 그 젊은 목수들이 디올트리, 미러키니, 뭐 박스, 하드 케이스를 그냥 몇십 개씩 갖고 다니면서 싸놓고 쓰지도 않는 거 현장에 끌고 들어가고 우린 그런 걸 잘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은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토대로 항상 거기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작업한다. 그래서 지금 20대 젊은 친구들이 저하고 일하면서 희망을 갖고 재밌어 하는 거는 본인이 자기 오야지 또는 사장 따라서 여러 현장을 가보고 뭐 한 달에 뭐 서너 개 현장을 뭐 마다하고 그렇게 그냥 그 현장을 가서도 보지 못한 거를 저하고 일할 때 매번 보는 거예요. 그 내가 물어보죠. 어떤 게 재밌냐? 어떤 게 더 빠르냐?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게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하다가 다른 데 가서 일하면 그렇게 재미가 없다 그러죠. 저는 그 이유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20대뿐만이 아니고 뭐 3, 40대, 4, 50대 입문을 해도 똑같은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번거로운 일도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일을 확실하게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20대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궁금하는 게 같이 일을 할 때 본인들이 영업도 해야 되니까 영업을 해서 저랑 같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러면 작업 범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 몇 품 줄이고 자재비 좀 줄이려고 예를 들면 뭐 9mm, 뭐 7.5mm, 12mm 이런 합판을 갖다가 폼 싸가지고 떡가비를 치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거는 무조건 안 한다가 아니라 설명을 하는 거죠. 유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설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변형이 생기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게 문제 없어 보여도 반드시 이건 문제가 생기니까 차라리 벽에다 구멍을 뚫고 예를 들면 한 18mm, 20mm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나무를 테이퍼지게 깎아갖고 때려 박은 다음에 그거를 레벨 받고 자르고 거기다가 못 하나씩을 박아서라도 고정을 해야지. 혼에 짜기 싫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 목수라는 사람들이 판단 안 하고 그냥 떡가베를 쳐가지고 그거를 마치 그냥 당연히 그냥 그 목공의 연장선이라고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봐. 그래서 안 되면 그러면 그 어떤 책임도 우리한테 묻지 말라고 그러고 그걸 해. 우리 목수는 그런 게 목수예요. 그냥 매뉴얼대로 떡가베 치라면 다 그거는 그냥 딴 사람들 시키고 우리는 좀 나은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리는 일은 없어. 중요한 거는 우리는 가리는 일은 없는데
다만 우리가 현장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할 때 이렇게 주어지는 매뉴얼이 합리적이지 못하면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해보려는 거예요. 상의도 하고 설명을 설득도 하고. 그래도 안 먹히면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 그럼 욕은 안 먹으니까. 해달라는 대로 하면 우리 욕할 게 없어. 욕 먹을 게 없고. 그냥 하면 돼. 근데 그런 시도조차 아예 없이 그냥 그렇게 매뉴얼대로 그냥 했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욕 먹어요. 아, 저 개목수 새끼들 저거 저렇게 해서 이거 우리가 그 상황에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한 거는 없어져. 본 사람이 없어도 우리가 떳떳해야지. 그 얘기를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랑 같이 일할 필요 없는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뭐 전혀 뭐 엉뚱한 대로 이제 계속 갈 것이고 뭐 이런, 또는 우리하고 같이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오는 게 이제 좋은 거고, 그 나는 그래도 좀 사람들하고 좀 달리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시작은 이랬지만 나름의 나는 대가로 성장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하고 맞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보면 내가 이게 유튜브 영상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다루기를 위아래 걸어놓고 그 스터드 간격을 올라가서 이렇게 자로 재갖고 그 마킹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내가 그러잖아. 그런 놈들 목수 아니라고. 응? 그런 놈들 목수 아니라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작업하는 사람들 목수 아니라고. 그놈들은. 응? 이게 안타까운 거야 이게. 응? 그게 일이 어디서 그따위를 배워서 그렇게 하는지 우리는 이해 못하겠어. 정말 제대로 된 목수라고 단 한 번도 일을 안 해봤다는 거 아니야? 단 한 현장도. 한 번이라도 그걸 본 사람들은요 작업 그렇게 안 해요. 세대당 얼마, 회배당 얼마, 평당 얼마, 뭐 이렇게 하루에 얼마, 전체에 얼마, 대마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날일이잖아 대부분이. 그냥 하면 그냥 카운트 되는 대로 돈 주는 거고, 서로 간에 무거운,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뭐 일주일 열흘 보름 안에 끝내기로 했던 계획 안에만 떨어지면 되는데 왜 일을 그렇게 하냐고. 정말 그 바보 같은 놈들이 그거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 그거 모자르다는 표현밖에 안 돼. 그게 그 간격만 맞으면 되냐고. 그게 그 위아래를 붙잡고 있는 그 뼈대가 튼튼해야지. 그냥 엉성하게 그냥 대롱대롱. 그러면 풀은 뭐하러 불러? 뭐하러 붙여 발라? 침 발라 갖고 붙이지. 대롱대롱 매달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쓰는 곳 같은 경우에 특히 더하지. 그런 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견고하게 해야 돼. 이중마루 같은 거 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식사를 하거나 거기서 움직일 텐데 막 스터드 간격이 뭐 막 450, 600까지 되는 것도 내가 봤어요. 그렇게 일하면 안 돼. 사람 신발 사이즈가 보통 뭐 한 2, 300mm라고 치고 그 어디를 밟아도 그 다루기가 그 속에서 그 발에 밟히게 해야 그게 목공이라고. 그게. 이 밑에 하리통 거는 것도 그냥 합판, 아니 합판 뒀다 뭐해. 합판 값이 그렇게 비싸? 합판 쪼가리 합판 갖다가 군데군데 덕지. 물론 배관도 지나가야 되고 배선지 지나가야 되면 공간은 필요해. 근데 그거는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뚫어서 하면 될 일이고, 목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루통에 풀도 안 바르고 그냥 박아갖고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예? 그렇게 평생 일해봐. 뭘 만족감이 있고 완성도가 있어. 그게 관성이 돼서 이렇게 저처럼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게 돼요. 그래, 일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돼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정말 일 잘하려고 그러고 제대로 시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 늘어뜨리고 인건비 늘리는 사람 취급받고, 그냥 날림으로 우당탕탕 떡값이나 치고 그냥 대충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목수들은 마치 뭐 꼼꼼하고 실력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고. 아주 웃기지도 않은 사회 진짜로. 그래서 때로는 사용자들, 건축주들, 업자들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만큼 일을 못했으면 남아서 몸으로 때운 한 있더라도 우리들 고집을 부릴 때는 부려야 된다고. 그리고 어느 집을 가보면 뭐 그렇게 티는 안 내지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 정말 돈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진 돈 안에서
상상 외로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분들은 급하게 빨리 싸게 날림으로 이런 거 원치 않아.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도 당신들 고집 갖고 열심히 하면 그 돈 다 주겠다고 일 제대로 하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가서도 일을 그렇게 하면 그게 우리 집단화가 통째로 싹 다 욕먹는 거예요. 왜 그 목수라는 직업의 이 큰 틀을 그렇게 저급하게 만드냐는 거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없잖아. 다 날일이고 몇 명이서 하루 일인당 얼마 전체 얼마에서 며칠 하면 얼마 그렇게 해서 일하고 딱 끝나고 품샘표 이런 거 딱 주면 누가 몇 품 했고 누가 몇 품 했고 해서 나름의 출석부를 만들어 갖고 주면 다 돈 주잖아. 그대로 동그라미 세모 X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루 일 다 했으면 동그라미 반대가리 했으면 세모 안 나왔으면 X 이렇게 해갖고 딱 주면 그대로 돈을 주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일을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된다는 거야. 처음부터 잘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게 사람이 10명 모이면 한 명은 좀 도라이고 한 명은 사이코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그렇다고 확률적으로 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알겠어. 현장이라고 없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목수라는 집단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현장에서 배제하고 설사 내가 마음속에 그런 성향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 통해서 제가 좋게 보는 사람들,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 이게 뭐 꼭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이 단 한 명이라도 머리 깨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결국은 승자의 인생을 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반경, 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제가 그렇게 튜닝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 겁니다. 가끔 가다가는 우리 선배들이 그런 얘기했죠. 너는 제 부모도 MLB도 못 만든 사람을 왜 네가 만들려고 그래. 그런 얘기를 제가 평생을 듣고 살았는데 괜찮습니다. 마음고생 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있는 날, 저랑 같이 하는 그날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지금 비 오는 토요일이지만 여러분 부디 안전하고 행복한 주말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